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갑인일주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인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갑인일주는 시작에 강한 힘, 진취적이고 강한 리더십의 갑목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일주입니다. 물상적으로 보면 크고 굵은 나무가 하늘 높이 버티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시작하고 개척하고 용기 있게 밀어붙이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일주이며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갑인 일주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회복지 쪽이나 교육 쪽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인 일주는 예술과 창조적인 계통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인문학에도 어울리는 일주입니다. 갑인일주는 죽어도 꺾이지 않는 강한 자존심이 핵심입니다. 융통성이 없고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친구도 많고 적도 많은 일주입니다. 이 강한 자존심 때문에 갑인일주는 직장에서 적응이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남에게 지시를 받고 명령을 수행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으며 자기 혼자 도전하거나 아랫사람들을 부리며 하는 일이 적성에 맞습니다. 또한 갑인일주는 시작의 힘, 이를 버리고 밀어붙이는 능력이 매우 강한 반면 마무리하고 결실을 거두는 능력은 약한 편이에요. 고전에는 갑인일주 여자를 뻣뻣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여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애를 바탕으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일품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갑인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으로 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갑인일주의 일간은 갑목이기 때문에 갑목을 기준으로 갑진의 갑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갑목을 기준으로 갑목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힘, 나의 동료의 힘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편안하고 강한 힘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자면 동료와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갑인일주의 경우 천간과 지지가 목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일주만으로 목기운이 과도하게 넘치기 때문에 운으로 비견의 목기운이 오는 경우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데 더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부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견의 운이 충분한데 더해지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에 노출되는 의미가 있고 경쟁자가 등장해 감정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 등장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갑인일주의 경우 계묘년의 경쟁자와 갑진년의 경쟁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계묘년의 경쟁자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짜증나기만 하는 경쟁자였습니다. 반면 갑진년의 경쟁자는 진짜 경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상대, 내 안에 투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경쟁자와 정정당당 한판 승부를 보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스스로 거듭나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 경쟁을 통해 새롭게 사회로 진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목표를 높게 잡고 도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갑진년은 매우 의미 있을 것입니다. 갑목을 기준으로 진토는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매우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또는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 기획력, 그리고 한꺼번에 큰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운 혹은 봉사심을 의미합니다. 갑인일주에게 편재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운입니다. 일간이 강한 상황에서는 재성의 기운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간이 양간이며 일지까지 양간의 기운이 강한 갑인일주의 경우 편재는 더욱 꼭 필요하고 추구해야 하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갑인일주는 갑진년에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편재 자체가 큰 재물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의 획득과 성장에 있어 기대할 만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네트워크도 공고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편재는 넓은 활동 반경을 의미하는데 갑인일주의 경우 힘을 쓸수록 길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운을 틔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갑인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갑인일주입니다. 일간 갑목의 주변에 오행, 수, 목의 기운이 많은 사주죠. 갑인일주는 일주 자체의 비겁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비겁을 일지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일간의 주위에 수기운과 목기운이 많아 신강한 상황이라면 갑진년은 주의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강한 갑인일주의 경우 강한 의욕과 추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진년에는 천간의 갑목의 영향으로 인해 고집이 심해지고 자만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데도 끝까지 주장하면서 고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묻지마 투자, 확신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거는 투자를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갑진년에는 재물의 손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숙고하고 고민하셔서 소액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료와 형제 자매의 권유와 협력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함부로 따라 나서는 일을 경계해야 하셔야겠습니다. 기운을 풀어내기 위해 좋은 방법은 운동이죠. 특히 헬스와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신다면 부정성을 덜어내고 더욱 의미 있는 갑진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한 갑인일주입니다. 일간 갑목의 주변에 오행, 화, 토, 금의 기운이 많은 사주죠. 갑인일주는 일주 자체의 비겁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하다면 사주에 화기운이 많거나 토, 금의 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의 구성에서는 일지의 임목이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약한 갑인일주들은 남들보다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한 갑인일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끊임없이 요구받으면서 자신만의 집념과 의지, 강한 주체성,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오기와 집념으로 세상과 맞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분수를 지키면서도 사회적인 책무와 역할을 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으면서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약한 갑인일주에게는 늘 고갈이라는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정신적인 메마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년은 근래에 보기 드문 최고의 한 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민년, 계묘년에 쌓아왔던 노력이 갑진년에는 반드시 결실로 드러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자신의 재능을 증명할 수 있으며 주변의 조력으로 더욱 큰 성취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것을 도전하기에 가장 좋은 해가 갑진년이고요.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갑진년 갑인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한 갑인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갑진년에 성취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사주의 구성이 있습니다. 바로 월간과 시간에 무토를 띄운 사주입니다. 일간의 힘이 강하고 월간과 시간에 무토가 떠 있다면 이 무토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많은 목기운은 무토의 존재로 인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토의 존재로 인해 남녀 모두 재물과 직장에서의 안정된 성취를 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은덕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목이 아주 강한 작용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무토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의 천간에 무토가 없는 경우는 큰 타격이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 무토가 시간이나 월간, 대운의 천간에 떠 있는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갑목에 의해 소중한 기운인 무토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의미가 있으므로 갑진년에는 삶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토는 삶의 안정성, 배우자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등 예방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해입니다. 특히 2024년 양력 10월은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운에서 오는 갑목과 월운에서 오는 갑목이 중첩되어 강한 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물의 손재에도 매우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해볼 만한 갑진년 갑인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일주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진년은 재물적으로 큰 성취가 함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노력이 한꺼번에 큰 재물로 환산되니 매우 기쁜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자세를 견지하신다면 아주 큰 성취가 함께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갑진년 갑인일주 희망의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인은 갑진년의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세상 속에서 가치를 증명하는 내가 나타납니다. 참된 나이자 내가 희망하는 나가 눈앞에 있으니 마음이 부풀어 그와 손을 잡고 무슨 일이든 함께하고 싶습니다. 현명하게 나를 이끌어줄 그를 따라간다면 모든 것을 버려도 좋습니다. 그 길은 아름답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천천히 여유 있게 그와의 소풍을 즐기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 있게 즐기는 태도로 임한다면 갑진년은 이미 꽃길입니다. 이상 갑인일주 갑진년 운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